안녕하세요. 빌딩 투자, 특히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네, 맞아요. 시장이 좀 어렵죠. 오늘은 그래서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칼럼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사는 걸 넘어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 거냐 이 문제요. 네. 오늘 이야기는 매입하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그 전략적인 운영, 여기에 초점을 맞춰볼 거고요. 특히 이제 불황기에 저평가된 걸 어떻게 찾아서 가치를 올리느냐. 네네. 그 방법을 칼럼이 잘 게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오, 흥미롭네요. 그럼 그 가치 향상 잠재력을 가진 빌딩, 이거부터 좀 파볼까요? 칼럼 보니까 강남 중소형 빌딩 사례가 나오던데, 그게 꽤 인상 깊었어요. 2022년에 시세보다 한 20% 싸게 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핵심은 싸게 산 것 자체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가치를 높일 여지가 있다 이걸 본 거죠. 처음엔 임대율도 낮고 시설도 좀 낡았었거든요. 네네, 그랬군요. 근데 리모델링하고 또 관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딱 2년 만에 임대율이 60%대에서 95%까지 올라갔고요. 와, 95%요? 2년 만에? 네, 임대 수익은 무려 40%나 늘었죠. 이게 바로 잠재력을 진짜 가치로 바꾼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럼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뭐랄까, 그런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칼럼에서는 몇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좀 저평가됐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는지, 네. 또 현재 임대료가 너무 낮아서 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리비 같은 거 줄일 부분은 없는지, 더 나아가서는 용도 변경까지도 생각해보는 거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요. 단순히 그냥 건물 상태만 보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숨어있는 가치를 찾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잠재력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하나요? 칼럼에서는 철저한 실사, 영어로는 듀딜리전스라고 하죠.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마포 오피스 빌딩 사례도 나왔잖아요. 석 달 동안 실사해서 지하 주차장만 좀 바꿨는데 주차 대수가 20%나 늘었다는 거요. 이것도 숨겨진 가치 발굴인 거죠? 정확합니다. 발견이 끝이 아니라 사실 그게 시작인 셈이죠. 실사로 확인한 그 가치 상승 요인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거냐. 네, 실행 계획. 네,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러니까 MAP, 매니지먼트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칼럼에서 나온 전략들을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건물 외관이나 로비 같은 거 보기 좋게 개선하고 유지 보수하는 거, 네, 미관 개선. 그리고 전략적인 리모델링, 또 공간을 시장 수요에 맞게 최적화하는 거, 용도 변경 같은 거요. 용도 변경도요? 네, 그리고 운영 효율화, 에너지 절감이나 관리비 절감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임대 마케팅 강화하고 재융자 등을 통한 재무구조 최적화까지. 와,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단순히 리모델링 좀 한다 이 수준이 아니네요. 거의 사업계획서 짜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아주 치밀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할 텐데 그 임차인 관리 부분은 어떻게 강조되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황기일수록 우량 임차인, 그러니까 좋은 세입자를 잘 확보하고 또 계속 유지하는 게 빌딩 가치의 거의 핵심 동력이 되거든요. 네. 영등포 오피스 빌딩 사례가 딱 좋은 예시인데요. 거기는 이제 편의시설 같은 걸 좀 늘리고 임차인들하고 계속 소통을 강화했어요. 그랬더니 계약갱신율이 90% 이상 꾸준히 유지됐다고 해요. 90% 이상이요? 와. 네,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결국 빌딩 가치를 지켜주고 또 올려주는 그런 기반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잠재력 찾는 것부터 깊이 있는 실사,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세우고 그걸 또 이행하고 마지막으로 임차인 관리까지 와, 이걸 개인이 혼자 다 책임지고 하려면 진짜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칼럼이 던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랑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성공적으로 가치를 높이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개인 투자자가 본업도 있으실 텐데 이걸 다 직접 챙기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칼럼을 쓰신 분,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이 속한 그런 자산관리 전문 회사와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전문가 협업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경험도 많고 또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치 상승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셈이죠. 네, 오늘 김용남 대표님 칼럼을 통해서 빌딩 투자가 단순히 그냥 사는 행위가 아니라 사고 나서 그 가치를 키워나가는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에 가깝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 상황이 오히려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니까 전문가와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한 선택지가 되는지도 좀 분명해진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가치 창출 전략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의 그 복잡성 이걸 생각해 보면 전문가 활용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빌딩 투자를 직접 하신다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가치 향상의 전 과정을 직접 다 관리하고 이끌어 가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좀 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정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